코스닥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과는 처음으로 방송을 하는 건데 네. 들어보니까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나가신다고 해요. 미국을 비롯해서 홍콩 중심으로 아시아 쪽에 직접 투자자분들을 만나신다고 하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최근에 국내 시장 매력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올해 지금 1월장에서는 제일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한국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하게 달라졌나요? 네,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을 예를 들면은 네. 1년에 한 번 나가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분기에 한 번 나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높으시고 예전보다는 시드도 많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체질 개선에 대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게 자본시장법 개정. 네. 그 부분으로부터 이제 fiduciary duty라는 게 바뀌면서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이 좀 수요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한국 기업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중심에는 반도체인 거죠? 네. 네. 거의 반도체가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378조에서 한 380조 정도 예상이 되고 네. 최근에는 40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거의 60%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제외하면 한국을 거의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 모멘텀으로도 나오고 그게 또 확산이 되면서 소비나 투자까지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사실 2월장 들어서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10조 넘는 매도가 나왔는데 그만큼 잘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매도요. 네. 최근에 외국인 매도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 이슈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을 보시면 저희가 불패라고 생각했던 금, 그리고 불패라고 생각했던 M7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자극이 됐던 거고 그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을 견인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월 달에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좀 과도하게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소위 말해서 FOMO라고 하잖아요. 네. Fear of missing out. 근데 요즘에는 퐁고도 있어요. 맞아요. Fear of not getting out.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시장의 체질도 개선이 됐고 실적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퐁고에 대해서 너무 가파르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투자자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국 시장을 이야기할 때 일본 시장도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카이치 대각이 며칠 전이었죠.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 것이다. 이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도 흐름이 좋았는데 한국과 일본 증시를 굳이 비교해 보자면 어디에 매력도가 더 큽니까 지금?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투자할 때 직접 투자도 있지만 굉장히 큰 포션이 이제 아시아 펀드 그리고 EM 펀드라고 해서 아시아 펀드 내에서의 한국 그리고 EM 펀드 신흥국 펀드 내에서의 한국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시아 펀드에서의 가장 경쟁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EM 펀드에서의 가장 큰 경쟁은 당연히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시아 펀드 내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비중 대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작았어요.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고 한국은 정말 일부였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확실하게 한국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일본과 견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핵심이 AI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책 모멘텀 당연히 유효하고 저희도 일본 주식시장 좋게 보기는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의 반도체 사이클에 비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국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력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종목이 아니라요. 지수 자체가 오를 때는 한 3, 4% 올랐다가 또 빠질 때도 그만큼 큰 폭으로 빠지기 때문에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변동성을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5%씩 넘게 빠지면은 생각보다 마음이 좀 움츠러들면서 맞아요. 거의 대부분 투자를 못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 다들 말하는 돈의 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견조한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의 힘으로만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PER을 보면은 사실 12배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 잘 모르는 말레이시아라던가 뭐 잘 모르는 그냥 신흥국 베트남 지수라던가 이런 애들 PER 보면 14배 정도를 받고 있어요. 15배. 대만도 15배 이상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굉장히 좋은 거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한국 주식시장은 언더밸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버블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말 그만큼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때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를 넘어서 이제는 실적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나눠서 점검을 해드리죠. 자, 연구위원님과는 처음 뵙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한국 경제, 한국 주식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투톱을 비롯해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해서 2026년까지는 적어도 올해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를 줄이는 것은 조금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좀 상반기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아마 디램 가격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당연히 지금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 피해 효과는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간과하는 부분이 이제 Q의 효과입니다. P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는 노트북을 200만 원 주고 사고 300만 원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칩 가격은 당연히 조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도체를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엔트로픽이라는 새로운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이제 법률 자문도 다 해주시고 마케팅 전략도 다 짜주시고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출혈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반도체 칩이 많이 쓰여요. Q의 효과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P의 효과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Q가 이를 상쇄하면서 계속 반도체 사이클은 가는 흐름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AI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메모리, GPU를 떠나서 이제 CPU까지도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은 올해까지는 적어도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버블론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에서 빅테크들은 설비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투톱을 비롯해서 소부장에 관련된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소부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들이 가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후행적으로 뒤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캐펙스를 늘리고 공급을 늘려야지 이제 소부장도 같이 수혜를 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한 거는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도 캐펙스를 늘려야 돼요. 공장을 늘리고 시설도 늘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부장도 같이 따라오는 그림.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를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코스닥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코스닥 관련한 반도체 소부장 ETF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탑픽은 한솔케미컬로 제시를 드리고 있지만 뭐 원익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소부장도 반도체 캐펙스 늘리면서 같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ETF 투자도 좀 생각해 보자 짚어주셨습니다. 자, AI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최근에 나왔던 젠슨 황의 발언이 또 긍정적으로 시각을 바꿔줬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지상은 당연하고 뭐 물속에도 넣어야 되고 우주로도 가야 되고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전력기기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같은 결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전력과 이제 반도체는 떼놓을 수 없는 이제 함께 간다라고 너무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력기기들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저희는 이게 뭐 꺾이는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칩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금 꺾일 수도 있고 사이클을 탑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또 늘어나면은 그만큼 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이펙트와 Q 이펙트로 인해서 반도체는 왔다 갔다 이제 사이클을 타는데 전력은 그렇지 않아요. 전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기료가 거의 일정하고 정해져 있죠.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공급은 계속해서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사이클을 타지만 전력 같은 경우는 추론을 할 때도 필요하고요. 학습을 할 때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나온 AI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추론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챗GPT에 타입을 하면 할수록 칩보다는 전기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는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졌을 때 AI 버블론에 의해서 빠졌을 때 오히려 전력기기 그리드 ETF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력의 쇼티지가 칩의 쇼티지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기기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력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저는 병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한데 바로바로 전력을 이제 쏴줄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원전을 짓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장 장치라던가 아니면 전기를 쏴줄 수 있는 그리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원전 관련주보다는 이제 그리드망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AI 산업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AI 기술이 파생이 되고 있죠. 원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원전주는 어떻습니까?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리드 대비해서는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강하게 가려면은 저희는 장기 파이프라인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정책 규제도 있고 또 수출 모멘텀도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플랜트를 짓고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친다면은 저희는 좀 원전보다는 그리드망 쪽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을 제외하고 봤을 때 연구원님께서 현 시점에서 2월장에 이 섹터를 좀 공략해 보자. 왜냐하면 지금 순환매가 그래도 좀 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반도체에만 쏠렸다가 네. 실적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좀 싸게 가겠다, 좀 저렴한 데를 공략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코스닥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덜 올랐고 그리고 좀 정부 정책 활성화도 코스닥 쪽으로 연기금이나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계속해서 좀 코스닥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불장을 타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는 반도체, 전력, 증권 이렇게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좀 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조선이나 방산까지도 저희는 좋게 보고 있어서 조선, 방산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은 한때 시장을 주도했는데 요즘에는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주는 지금 우리가 어떤 호재를 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역시나 미국에 있을 텐데 지금 원전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좀 원전이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불장을 타야겠다 하면 전력 쪽이 맞는 것 같고요. 하반기를 놓고 본다면은 조선의 이 수주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반기까지는 좀 가야 된다. 됩니다. 계속해서 좀 가서 보면은 결국엔 조선 방산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가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고 춘절에 대한 기대감 속에 카지노, 호텔, 오늘은 뭐 백화점 관련주 특히나 신세계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유통주도 좀 매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와 관련 주들도 좀 상승의 연속성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소비 관련주는 네.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만 가고 계속해서 끌어가려면 내수가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수출 모멘텀으로 인한 확산이 좀 눈에 띄게 보여야지만이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백화점 쪽이 좀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것 같고 또 중국인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약세이다 보니까 환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실적 모멘텀으로 잡혀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게 지속성보다는 좀 더 실적 모멘텀으로 실적을 보면서 한 단계씩 가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도 봐야 된다 언급해 주셨죠. 코스닥 하면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생각이 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여쭤볼게요.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형제의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가 가야지 코스닥이 갑니다. 맞아요. 코스닥은 2차 전지와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가야 코스닥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EV 모멘텀도 있지만 ESS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와야지 오히려 수급이 좀 쏠리는데 아직까지는 숫자로서 증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수급이 완전하게 쏠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놓고 보면 상반기는 조금 더 대형 반도체 코스피주 관련해서는 좀 좋을 것 같고 하반기쯤 되어야지만이 이제 코스닥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일 것 같아요.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 포트 안에 수익을 낸 종목이 있으면 한 번쯤 익절을 하고 끊어갈까? 아니면 설 연휴 지나고까지 기다릴까? 반면에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변동성을 생각했을 때 설 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녀와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기존 포트폴리오 입장이라면 조금씩 익절을 하면서 변동성을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고 1월 달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월이 1월만큼의 성과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포트폴리오는 익절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변동성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규 진입자는 당연히 변동성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이 또 흔들릴 때 한국장이 가만히 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좀 저희가 좀 이용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뭐 케빈 워시 지명이 되고 난 뒤에 연준 통화 정책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 지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또 오기 때문에 네. 기회가 무조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을 세워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